정만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퇴직한 지 벌써 8년 68세의 몸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생체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이력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동네를 산책하다 우연히 본 빵집 구인 공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전 4시간 근무, 성실하신 분이라는 간단한 문구였지만 그에게는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8년 전 정년퇴직을 한 후 만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다. 거울 앞에서 오래된 정장을 입으며 만수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주름진 손, 굽은 어깨, 그리고 8년 동안 쌓인 무력감의 그림자. 한때는 공장에서 3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자랑스러운 가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노인일 뿐이었다. 아내 영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 역시 66세. 남편이 8년간 겪어온 무기력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진짜 가실 거예요? 나이가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남편이 다시 활기를 찾기를 바라는 간절함도 숨어 있었다. 한번 해보고 싶어.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대로 하루하루 보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는 없잖아. 만수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절실함이 묻어났다. 만수는 동네 빵집 소소한 행복의 문을 두드렸다. 작은 가게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서윤 사장은 33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만수의 이력서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68세라는 나이가 적혀있는 이력서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 어르신,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근무인데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포스기나 배달앱 같은 것들이 많아서 기술적인 부분도 익히셔야 하는데. 서윤의 말에는 거절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만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걱정 마세요. 젊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그리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법은 없잖아요. 만수의 진솔한 눈빛과 간절함에서 무언가를 느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젊은 나이에 빵집을 운영하며 편견과 싸워왔기 때문에 만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몸만 다치지 마요.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 출근날 새벽 6시, 만수는 빵 굽는 향긋한 냄새에 둘러싸였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일터의 냄새였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포스기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배달앱 주문을 처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바코드를 찾는 것도 찍는 것도 젊은이들만큼 빠르지 않았다. 손이 떨려 실수를 연발했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습에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수는 연신 사과하며 진땀을 흘렸다. 서윤은 옆에서 도와주려 했지만 만수는 스스로 해내고 싶었다. 배달 라이더 태호가 가게에 들어왔다. 24세의 젊은 청년은 만수가 포스기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만수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는 친절하게 포스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바코드는 어떻게 찍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만수는 젊은이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열심히 메모했다. 퇴근 후 문구점에서 메모장을 사며 생각했다. 늙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하루하루 배워나가자. 그날 밤 그는 오늘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페이지를 채웠다. 포스기 사용법, 바코드 찾는 위치, 손님들이 자주 찾는 빵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적었다.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점차 가게의 리듬에 적응해 갔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매장 정리를 하고 빵이 나오면 진열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느렸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단골 어르신 박노인이 매일 아침 찾아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81세의 노인은 만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젊은 사장보다 손이 따뜻하네요. 이 빵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뭔가 푸근해졌달까. 박노인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만수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딸의 도시락용 샐러드빵을 사가는 40대 아버지에게는 도시락 아빠, 야근 후 단팥빵으로 허기를 달래는 20대 간호사에게는 새벽 천사, 출근길에 꼭 식빵 한 봉지를 사가는 회사원에게는 성실한 직장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기억했다. 그들의 작은 일상을 챙겨주는 것이 만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도시락 아빠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딸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빵이 나왔어요. 새벽 천사님, 밤 근무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때요? 만수의 따뜻한 관심에 손님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단순히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러 오는 것 같았다. 서유는 만수의 세심함과 정성에 점점 감동했다. 그가 제안한 매대 동선 변경은 실제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손님들이 자주 찾는 빵을 앞쪽에 배치하고 계산대 근처에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작은 과자들을 진열하는 등 30년간의 직장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였다. 만수에게 4시간의 근무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집에서 시계를 보며 출근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딸 소정이 주말에 집에 찾아와 강하게 반대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월 120만 원 때문에 굳이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제가 용돈 드리면 되잖아요. 소정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만수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정아,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나에게 리듬이 필요해.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단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너는 아직 몰라. 하지만 아버지 몸이 가장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은 만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68세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한 도전으로만 보였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젊은 시절 일에만 매달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쳤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얻은 나만의 시간을 비교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보, 요즘 당신이 웃어요. 8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에요. 그게 답이잖아요. 영자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지지를 표했다. 아내의 말에 만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가게에 위기가 찾아왔다. 건물주가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를 기존보다 50% 올렸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바람이 작은 동네 빵집까지 덮친 것이다. 서유는 고민 끝에 새벽빵 세트로 승부를 보기로 했지만 홍보가 약했다.
온라인 마케팅 경험도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다. 사장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마음은 고마운데 요즘 마케팅은 SNS나 인플루언서 같은 걸로 하는데. 서윤의 말에 만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럼 제가 아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만수는 동네 경로당과 새벽 시장에 직접 발품을 팔았다.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쓴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빵집의 따뜻함을 전했다. 새벽에 갓 나온 따뜻한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담았다. 그리고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사연 듣는 공간을 만들었다. 빵 한 조각과 함께하는 이야기 시간이라는 팻말을 세웠다. 손님들은 빵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러 오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육아로 지친 젊은 엄마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이 찾아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어느 날 만수는 30년 만에 옛 공장 동료를 손님으로 만났다. 김철수, 함께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동료였다. 30년 전 그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모두 해고되었고 가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 이후로 만수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만수야, 그때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방법이 서툴렀던 거야.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거였어. 철수의 말에 만수는 목이 메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래, 우리는 당당했어.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해 싸웠던 거야. 만수는 비로소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다.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태호와 다른 젊은 직원들에게 일의 존엄성을 조용히 전하기 시작했다. 태호야, 일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란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당당해야 해. 서윤에게 갑작스런 가족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며칠간 병원에 있어야 했다. 서윤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수가 나섰다. 사장님, 제가 책임지고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되 그 시간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겠어요. 만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과정을 메모로 남겼다. 손님 대기표를 도입해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자주 찾는 빵들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 30년간의 직장 경험에서 나온 체계적인 시스템이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손님들은 할아버지가 혼자 지키는 빵집의 모습에 감동했다. 누군가는 SNS에 사진을 올리며 68세에 새로 시작한 할아버지의 빵집이라는 글을 썼고 이것이 입소문을 탔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서윤이 며칠 후 돌아왔을 때 가게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매출도 늘었지만 그보다도 가게에 흐르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장님, 사장이라는 건 직함이 아니라 책임인 것 같아요. 저도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만수의 말에 서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와 경험의 가치를 새삼 깨달았다. 월말이 되었다. 만수는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다. 12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젊은 시절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적은 돈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이 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었다. 일하지 않는 오후 시간에는
영자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8년 만에 함께하는 여유로운 산책이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응원해줘서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뻐요. 이렇게 활기찬 당신을 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주말에 손녀 하늘이 집에 놀러 왔을 때는 할아버지의 첫 출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이번에 배운 건 나이는 그냥 숫자라는 거야.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 9살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나중에 커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이가 몇 살이든 할 수 있어. 몇 달 후 만수와 서윤 그리고 태호는 작은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 4시간 일하기 모델을 지역의 다른 시니어들과 나누는 협동조합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일은 생계 수단을 넘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서윤의 말에 태호도 동의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맞아요. 우리 모두 다르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일도 그는 6시에 빵집 문을 열 것이다. 68세의 늦은 첫 출근은 이제 더 이상 늦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충분함의 의미를 깨달은 한 사람의 작은 혁명이었다. 하루 4시간, 월 120만 원.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